자, 국어의 심파인을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자, 문학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 중요한 제시문 살펴봤고, 자,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있습니다. 나는 대학에 안 갔다. 여기 연수생들은 내 의지로 나 점수 맞춰서 대학 갈 수 있었어. 근데 안 갔다라는 건 의지 부정인 거야. 더러 이제 못 갔다 이러면 이제 나 대학에 못 갔다. 이건 능력 부정이 되는 거다. 원하는 대학에는 못 갔다. 능력이 아직 미치지 못해서요. 안 간 거하고 못 간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나. 자, 제시문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국어의 부정 표현은 부정부사 안, 못과 부정용언 아니 하다, 못하다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부정부사를 통한 부정문을 짧은 부정문. 자, 16번에 2번이죠. 바로 16번에 2번. 짧은 부정문은 부정부사를 활용해서 나타냅니다. 안 갔다, 못 갔다. 부정부사죠. 부정용언을 통한 부정문을 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다의 부정은 어떠한 상태를 단순하게 부정하는 상태 부정을 나타내거나 어떤 동작이 주어의 의지에 의해 일어나지 않은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자, 의지 부정이 있고 제시문을 읽어보니까 단순한 상태 부정. 의지 부정, 상태 부정. 자, 16번에 5번 답이 바로 나와요. 오른쪽으로 가서 상태 부정과 의지 부정은 주어의 능력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 X에. 능력은 못 부정문이야. 상태 부정, 의지 부정은 안 부정문이고, 다음 못하다의 부정은 일반적으로 주어의 능력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낸다. 자, 능력 부정도 되고 다른 원인.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그 다른 원인을 한번 예로 들까? 오늘 나 학교에 못 갔어. 왜? 첫째, 학교에 왜 못 갔어? 차편이 없어서. 두 번째, 태풍 때문에 학교에 못 간 거야. 세 번째, 아파서. 내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갔다. 자, 얘들아 봐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거 나 올해 대학에 못 갔다. 이건 이제 능력 부정도 되는데 나 오늘 학교에 못 갔다. 다른 원인이야. 그래서 차편이 없어서 못 갔을 수도 있죠. 두 번째, 태풍이 막 날씨가 너무 험악해서 못 갔을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내가 아픈 경우에 못 갔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능력 부정도 되고 다른 원인.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 상태 부정. 이렇게 적어둬. 부정문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16번 답 5번이 딱 드러납니다. 16번의 5 상태 부정과 의지 부정은 안 부정문. 아니하다 부정문이야. 그런데 능력 정도 못하다. 주어의 능력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야. 1문단 됐고, 얘들아 1문단만 딱 뽑아다가 보기로 주고 출제할 수 있는 거야. 1문단만 뽑아다가 보기를 주고 바로 문제 출제가 가능해. 2문단가. 그런데 국어의 부정 표현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현상이 보인다. 우선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는 의지 부정 표현, 능력 부정 표현이 사용되지 않음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형용사 서술어야. 자, 이를 보면 기억. 영희는 예쁘다 그랬습니다. 영희는 안 예쁘다. 이건 되는데 못 예쁘다. 이건 안 돼요. 형용사. 영희는 예쁘지 않다는 돼. 예쁘지 아니하다죠. 근데 예쁘지 못하다는 안 됩니다. 형용사일 때.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는 의지 부정 표현, 능력 부정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형용사일 때 이게 안 된다고. 의지 부정, 능력 부정. 영희는 예쁘다. 영희는 안 예쁘다. 영희는 예쁘지 아니하다. 예쁘지 않다. 16번에 4번을 보자. 서술어 품사에 따라 부정 표현에 제한이 있을 수 있군요. 자, 거기 16번의 4에다가 형용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의지 부정 표현, 능력 부정 표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3문단 가자. 한편 부정 표현이지만 실제 의미로는 부정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얘들아,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을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해. 서리법. 서리법이 되면 근데 영탄법은 또 저절로 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영탄법. 자, 서리법. 서리법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아니한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독백체야. 청자가 안 나와요. 2014 A형에 출제된 이형기의 낙화야. 이때도 이거 추석 특강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A형, 그때는 이제 A형 반도 있었는데 따로 올해는 이형기의 낙화하고 서정주의 국화협회서의 싸움 같다. 이제 운 좋게 이게 나온 거야. 2014 A형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아니한가는 의문 형식이야. 근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강조죠. 아름답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런데 서리법이 되면 자동적으로 영탄법이 돼. 근데 이제 영탄법만 되는 것도 있어. 어집어, 아이야, 오, 뭐, 자까지 드높아, 서리 모르쇼울, 화랑의 우두머리여 등등 영탄법만 있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리법은 의문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감탄 표현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다. 적어도 서리법이 되면 자동적으로 영탄법이 돼버린다. 원래는 영탄법이 서리법을 포함하는 게 아니었어. 원래는. 그런데 서리법이 되면 서리법이라고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영탄법이 있다라고 알아두면 돼. 자, 거기 형식은,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수사 의문문이 여기에 해당하죠. 거기 이에 니은 바 책 한 권은 충분히 사줄 수 있다는 뜻으로 영희한테 책 한 권 못 사줄까? 사주겠다는 거지. 이거 서리법이야. 근데 책 한 권 못 사줄까? 이러면서 감탄이 따라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영탄법도 당연히 된다고. 여러분들 그 시조 같은데 서리법 되게 많잖아. 시조 같은데 영탄법은 저절로 되는 거야. 자,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다루르니 그것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서리법이야. 이 다섯이 나의 벗이다. 그러면서 영탄법은 저절로 돼버린다고. 자, 이의 기억은 예 안 갔어요와 아니요 갔어요의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한 부정 의문문이야. 영이 아직 안 갔니? 예 안 갔어요. 아니요 갔어요. 근데 영어식 답변은 좀 다르지. yes하고 no가 또. 이게 이제 국어식 답변이야. 예 안 갔어요. 아니요 갔어요의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한 부정 의문문인데 이의 니은은 수사 의문문으로 쓰인 것이어서 부정 표현이 쓰였다고 하더라도 부정의 의미가 없어. 책 한 권은 충분히 사줄 수 있다는 뜻으로 영희한테 책 한 권 못 사줄까? 저거 의지. 서리법, 영탄법이 있어. 서리법, 영탄법. 그리고 꼭 물음표는 안 적어도 돼. 이때는 물음표가 안 적어도 돼. 물음표가 없어도 된다. 서리법, 영탄법. 서리법을 통해서 의지가 드러나. 책 한 권 사주겠다는 뜻이야. 국어의 부정표현 논의에 있어서 자, 이 문단 국어 부정표현의 예외적인 내용을 넣고 이 문단은 3문단은 수사 의문문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살폈다. 4문단 국어의 부정표현 논의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정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이는 부정표현을 통해서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이다. 짧은 부정문이든 긴 부정문이든 의지 부정이든 능력 부정이든 간에 부정표현에 있어서 부정의 범위는 모두 중의성을 가진다. 16번의 1번.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 모두 중의성을 갖는다. 이 중의성을 해소하는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 적은 있다. 자,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자, 이건 중의성이 있죠. 일부만 왔다도 되지만 아무도 안 왔다도 되거든. 다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일부는 온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오지 않은 거야. 아무도 안 온 것도 돼.
그런데 이제 중의성을 해소하는 게 이런 보조사를 활용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일부 온 거지. 이해되지? 보조사를 활용한다. 부정의 범위는 모두 중의성을 가진다. 지금 여러분들 그 1문단, 2문단, 3문단 그리고 4문단까지 지금 있고 있는데 이게 각 단락 하나를 보기로 끌어와서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한 거야. 현재 문법이 이렇게 일부만 끌어오면 되니까 그래. 지금 여기는 제시문을 부정문을 다 정리해 주기 위해서 넣은 거고, 그래서 요즘 이런 거 안 나온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착각이라고. 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기 딱 하나 주고. 근데 부정문을 지금 다 모아서 정리하자는 거야. 예를 들어 3에서 안이 부정하는 내용은 3-A처럼 철수가 될 수도 있어요.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다. 그 책을 안 읽은 것은 철수였다. 자, 안이 부정하는 내용은 철수가 될 수도 있고 3-B처럼 그 책이 될 수도 있으며, 철수가 안 읽은 것은 그 책이었다. 다른 책은 읽었다는 거야. 그 책을 안 읽은 것은 철수였다. 자, 영희와 순이는 읽었는데 철수가 안 읽은 것이고, A는 B는 그 책만 안 읽은 거야. 다른 책은 읽었는데. 또 3-C처럼 읽다가 될 수도 있어요. 철수가 그 책에 대해 하지 않은 것은 읽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다. 자, 책은 샀는데 아직 읽지 않았다는 것이야. 그래서 얘들아, 그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부정문은 A, B, C 세 가지 뜻의 중의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국어 부정 표현의 중의성인데, 이와 같은 부정 범위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에는 철수, 그 책, 읽다의 어느 하나에 강세를 주어 있거나, 철수가 그 책은 동그라미처럼 안 읽었다처럼 부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보조사, 은, 는, 만, 도 등을 덧붙이거나, 은, 는, 만, 도 보조사야. 문맥을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 자, 보조사, 은, 는, 만, 도에다가 저거 1509 B형 16번에 1번 2번에 내가 가장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녀석이야. 아주 황당한 녀석인데, 자, 은, 는이야. 이제 보조사, 안, 난이었겠지. 고전문법에서는. 이거 보조사야. 근데 세상에 이걸 주격조사로 알고 있는 녀석이 있다는 거야. 보조사인데.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주격조사는 암기해도, 주격조사는, 자, 나는 학생이다 할 때 주어 역할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자, 나는 학생이다 이랬을 때 철수는 학생이 아니야. 근데 나는 학생이야. 대조보조사야. 근데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주격조사는 이, 가, 깨서, 에서, 서, 이 5가지야. 암기해도. 자, 은숙이 사과와 밤을 깎았다. 철수가 사과와 밤을 먹었다. 할머니께서 사과와 밤을 깎았다.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다. 혼자서 하는 것이 둘이서 하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예문에 따라서 주격조사는 딱 이 5가지밖에 없어. 이가, 깨서, 에서, 서야. 이해 안 되면 저거.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다. 우리 학교에서가 주어야. 이번 체육대회는 우리 반에서 우승했다. 우리 반에서가 주어야. 혼자서 하는 것이 더 좋다. 서가 주격조사, 에서가, 깨서가. 나는 학생이다. 주어 역할을 하지만 이건 보조사야. 자,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은, 는, 만, 도. 선생님이 늘 예로 들었던 게 이거잖아. 이영애가 예전에 나는 LG카드를 써요. LG카드. 목적격 조사야. 그런데 목적격 조사 대신에 올 수 있는 게 나는 LG카드만 써요. 이거 단독 보조사. 나는 LG카드도 써요. 역시 보조사. LG카드는 써요. 보조사. 무슨 보조사? 대조보조사, 화제보조사, 강조보조사야. 1509 B형 16번에 1번에 보조사 안, 는이, 난이 나오는데 주격조사로 알고 있는 황당한 녀석들이 있어. 은는은 절대 주격조사가 아니야. 보조사지. 이가 깨서 에서 서가 주격조사야. 정확히 정리해놔.
보조사 안, 은, 는, 만, 도 등을 덧붙이거나 문맥을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게 전체 5문단짜리지만 마지막 단락은 이제 3문단에 연결되잖아. 그래서 이게 전체 1, 2, 3, 4문단에 의미 단락이 있는데 4문제가 가능해. 보기로 일부를 뽑아내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부정 표현을 제대로 정리해. 요거는 문법 요소에서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 출제가 자주 되는데 그게 높임법이야. 그 다음에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이 자주 출제돼. 그 다음에 유일하게 아직 제대로 안 나온 게 요거야. 안부정문, 못부정문이야. 물론 아예 100% 안 나오지는 않았어. 이 경우는 나왔어. 이 문장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 해서 이런 보조사를 활용해 가지고 중의성을 해소하는 식으로는 나왔다고. 중의성을 해소하라. 자, 16번 마무리.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묻고 있다. 의지부정과 능력부정 모두 중의성을 갖습니다. 3문단 내용이야. 짧은 부정문은 부정부사를 활용해서 나타냅니다. 1문단 문맥을 통해 부정범위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죠. 세 가지 방법이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 철수, 그 책 읽다의 어느 하나에 강세를 주어서 읽으면 돼.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다. 다른 사람은 다 읽었는데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다. 다른 책은 읽었는데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다. 자, 읽지 않고 사기만 했다. 뭐 이렇게 첫째 강세를 주어서 읽었다. 두 번째 그 책은 안 읽었다. 보조사를 활용했다. 세 번째 문맥을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에서 한번 문맥을 통해 부정범위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어요. 5문단 내용이야. 4. 서술어의 품사에 따라 부정표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단의 형용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의지부정, 능력부정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5번 답. 상태부정과 의지부정은 안부정문, 아니하다 부정문. 능력정도, 못하다 부정문이야. 16번에 5. 17번이 아주 어려워요. 이게 거의 뭐 넘버 2, 넘버 3 정도야.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넘버 3 이 정도 되는 넘버 2, 넘버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을 분석할 때 보기 2에서 찾을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조심하자. 잘 봐. 나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밑줄 하지 않았어. 아니하다죠. 만약에 짧은 부정문이 되면 뭐가 돼? 안 했어. 이렇게 되면. 자, 짧은 부정문을 적어. 나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안 했어. 하지 않았어. 안 했어. 분명히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는 영희를 만나지 않았거든. 다른 데서는 만났어, 얘들아. 운동장에서 봤고 교실에서 봤고 식당에서도 봤는데 도서관에서는 영희를 만나지 않았거든. 자, 는자 이거 보조사 는이야. 왜 아이들은 내 말을 못 믿는 걸까? 밑줄 못 믿는 걸까? 자, 김부정문으로 바꾸자. 믿지 못하는 것일까? 믿지 못하는 것일까? 자, 이거 짧은 부정문으로 바꿔준 거야. 첫 번째 문장을.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을 긴 부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긴 부정문으로 바꿔봐. 바꿔놔. 나는 널 진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겐 내가 밑줄 믿었지 않았나 봐. 자, 이거 믿었다는 형용사입니다. 믿다가 동사인데 믿 플러스 없다, 믿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믿었다. 자, 지금 얘들아 여기 지금 부정문이 4문장에 있지. 그 4문장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설명해 보자. 기역. 보조사를 덧붙여서 도서관에서는 영희를 만나지 않았거든.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이 있습니다. 기역. 두 번째 문장이다. 니은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의 상태부정 표현. 마지막 문장. 내가 믿었지 않았나 봐. 기역, 니은 있다. 그지? 디귿. 상태부정이나 의지부정이 모두 가능한 자, 안부정문이죠. 상태부정, 의지부정. 안부정문인데 나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안 했어. 이렇다면 짧은 부정문인데 나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이랬으니까 긴 부정문이죠. 자, 고쳐. 디귿은
긴 부정문. 첫 번째 문장. 나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상태 부정이나 의지 부정이 모두 가능한 긴 부정문. 리을로 가자. 주어의 능력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못, 짧은 부정문이 있죠. 왜 아이들은 내 말을 못 믿는 걸까? 못 믿는 것일까? 자, 못 부정문이야.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은 짧은 부정문이다. 리을 고쳐. 짧은 부정문으로. 됐습니까 이거? 자, 그래서 지금 긴 부정문이냐 짧은 부정문이냐를 물었고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어떤 의지 부정, 상태 부정, 능력 부정, 다른 부정을 지금 다양하게 넣어놓은 거라고 이 문제가. 17번 문제 많이 틀렸어. 반절 넘게 틀렸는데 디귿과 리을은 고치면 돼. 상태 부정이나 의지 부정이 모두 가능한 긴 부정문이 첫 번째 문장이고 주어의 능력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짧은 부정문이 왜 아이들은 내 말을 못 믿는 걸까?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수사 의문문이야. 부정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 부정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인데 너 요즘 시간 없지? 내가 너한테 시간을 못 내겠니? 시간 내겠다는 의미죠. 자, 부정 표현의 형식이지만 부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물음의 형식이지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을 의미한다. 수사 의문문이고 서리법. 내가 너한테 시간을 못 내겠니? 낼 거야. 무슨 일 있니? 우리 반 합창대회 반주자가 필요해서. 안 될까? 그런데 내가 피아노를 연습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 괜찮겠니? 그럼 괜찮아. A, C, D, E. A는 이제 시간 없지. 부정 의문문이야. 부정 문장을 통한 의문문이고 일반적인 의문문이죠. A, C, D, E. C는 설명 의문문이야. 무슨 일 있니? 구체적인 정보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거다. 내가 너한테 시간을 못 내겠니? 내겠다. 자, 수사 의문문이자 이건 내겠다는 강한 의지. 서리법. 18번에 2로 가자. 됐죠? 넘깁니다. 19번. 자, 요거는 이제 2014 A형 13번을 반영해서 경찰대에서 2015 경찰대 작년 경찰대 2015 경찰대 8번 문제야. 2014 A형 13번, 2015 A형 13번이 또 그대로 응용돼서 출제됐고 1409 AB 공통 15번에도 있습니다. 1409 AB 공통. 저거 봐. 2014 A형 13번, 1409 A형은 13, 15번, B형은 15번. 그 다음에 2015 A형 13번. 얘들아, 관형사는 100% 관형어야.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의 동그라미 관형격 조사죠. 독서의 계절이다. 계절을 수식해. 체언 앞에서 왕관을 쓰는 건 다 관형어야. 문장 속에서. 기억에서 명사가 독서,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였습니다. 동생은 새 자전거를 샀다. 새, 관형사는 100% 관형어야. 니은에서 관형사가 다른 성분의 도움 없이 바로 관형어로 쓰였습니다. 새 자전거. 누나는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다. 원래는 이제 한국의 역사겠죠.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었는데 3번 디귿에서 명사 한국이 다른 성분의 도움 없이 바로 관형어로 쓰입니다. 왜? 한국은 역사를 수식하니까. 됐지? 리얼 경찰인형은 휴가에나 볼 수 있다. 자, 경찰 명사죠.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죠. 자, 서술격 조사 이다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활용을 해.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를 활용했더니 경찰인 형은 따라서 리얼에서 동사가 동사 X 서술격 조사 이다가 관형사형 어미 니은 관형사형 어미 니은 경찰인 형. 자, 경찰인 형 관형사형 어미 니은과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였습니다. 동사 아닙니다. 자기 전에 할 일을 모두 끝내야 한다. 자기가 뭘 수식해? 자기가 뭘 수식해? 전. 시간이죠. 명사죠. 체언이야. 그래서 자기가 관형어다.
미음에서 동사의 명사형이 관형어로 쓰였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할 일은 모두 끝내야 한다. 자다의 명사형 전성음이 기가 붙었어요. 그래서 자기, 잠을 자기 전에. 그래서 19번 답을 사로 한다. 됐죠? 이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A형 단골 문제로 나오는데 2014 A형 13번은 5번째로 어려웠고 2015 A형 13번은 4번째로 어려웠어.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야. 그 다음에 20번 2015 B형 13번 문제 중에 넓적하게가 있다. 2015 B형 13번에 넓적하다는 이 비읍이 발음이 돼요. 이게 출제가 됐네. 이거 7번째로 어려웠어. 학생들이 깍두기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깍두기 이렇게 적잖아. 근데 깍두기 이렇게 적고 맞춤법을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야. 자, 이게 널쩍하게가 아니고 넓적하게 비읍 받침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거기 한글 맞춤법 조항을 봅니다. 요것도 별표쳐나 이게 넘버 2였어. 여러분들은 지금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얘들아, 경찰대 문제는 굉장히 불친절해. 경찰대 문제는. 그래서 문법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경찰대 문법이야. 그래서 경찰대 문법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어떤 어려운 문법 문제도 다 극복이 가능한 것인데 한글 맞춤법 조항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다만 밑줄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그랬어.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것. 자, 굵직하다. 요거를 굵직하다라고는 안 해. 굵직하다를 발음을 하면 이 발음이 있다고. 이게 기억이 나.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서 적어야 돼. 굵직하다. 굵직하다. 그런데 두 번째 거 보면 짤따라타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걸 짭따라타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짤따라타니까 짤따에서 다랏. 자, 전미사가 왔는데 짤따, 짤따라타. 넓다, 넓직하다라고 안 해. 널찍하다라고 해. 그래서 자, 이거를 짭따라타라고 발음하지 않고 넙직하다라고 발음하지 않거든. 자, 널찍하다라고 발음이 돼. 비읍 받침이 없어, 발음에. 근데 요건 있어. 이걸 널쩍하게라고는 안 해. 넓적하게야. 작년 수능 문제야. 자, 그래서 1번이 답이네. 굵직하다, 짤따라타, 널찍하다. 이렇게. 써나 거기다가 이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짭따라타인데 짤따라타. 넙직하다인데 널찍하다. 이렇게 발음이 되죠. 굵직하다. 그래서 굵직하다. 겹받침의 끝소리 기역이 발음이 되니까 어간의 원형을 밝혀서 적었다. 그런데 짤따라타, 널찍하다는 비읍 받침 자체가 발음이 안 돼.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그런데 비교해봐라. 이렇게 넓적하게. 요걸 널쩍하게라고 안 하니까 넓적하게. 요거는 널찍하다. 짤따라타. 수능도 어떤 근거 안 주고 그냥 내버린 거야. 작년 B형 13번 문제 알지? 맞춤법 갑자기 튀어나왔잖아. 붙이다가 답이죠. 2015 B형 13번. 그러니까 예전에 나온 맞춤법 형태로 나온 거라고. 그런데 경찰대학교에서도 불친절하게 그냥 예시는 너희들이 찾아서 채워둬 이렇게 나온 셈이지. 자, 20번 답을 1로 하겠다. 오른쪽에 그 독서 비문학 시간 단축 훈련인데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6페이지 오른쪽에. 요게 이제 일치불일치 미루 알기 문제 해법이야. 요거가 빨리 내면화가 되면 시간 단축이 확실하게 일어나. 수능평가원 교육청은 철저히 지켜지는 거야. 오른쪽에 그 형광사인펜으로 에워싸서 별표 곱하기 10을 해. 앞에 11번에서 15번 풀 때 적용해도 돼.
앞에 11번에서 15번. 어려운 비문학은 다 6페이지 오른쪽대로 가는 거야. 어쨌거나 나는 여러분들하고 자 1년 동안 지금 27주차 뭐 정확하게는 사실은 그동안 모의고사를 한 5회 6회까지 더 봤어요. 그래서 요 수업은 지금 27주차인데 실제로는 1년 수업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은 55주야, 54주. 근데 12월 말부터 출발해서 1년에 40주 정도 수업을 해, 40주 정도. 그래서 요거를 30여 권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1년치 30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이외에 실전 모의고사. 근데 이제 그거 모의고사 한 해 만들기가 진짜 어렵거든. 문제 선별하기도 어렵고 문제 출제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요 강좌 시즌5하고 필살 집중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야. 근데 아주 유명한 봉투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수거해 가서 싹 배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푸는 게 더 안 좋고 그 선생님이 매년 모의고사를 강남대성에 있었을 때부터 출제를 해왔어. 문제들을 출제를 해와갖고 적중을 하고 이런 사례. 적중은 당연한 건데 적중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시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풀어주는 능력까지 있어야 되니까 마무리 필살기가 항상 중요한 거야. 마무리 필살기는 실제로 전 과목을 했을 때 이게 무시무시한 결과. 평소에 여러분들이 지금 400점 만점 시험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사과탐 뭐 그래서 400점 만점에서 한 350점 정도 나왔다고 했을 때 마무리 필살기를 전 과목 해주면 그게 385 이상 나와버린다고. 390 이렇게도 나와. 그 방법은 이제 또 언급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마무리 필살기 잘 모르겠습니다. 필사하는 거야. 작년 수능 B형 문학 제시문 빼고 다 필사하면 돼. 화작문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냥 옮겨 적어. 출제자 입장에서. 독서 비문학 어려워요. 필사를 해보면 보인다고 이게. 출제자 입장이 되니까. 그래서 작년 수능 올해 6월 9월 어려운 비문학 제시문 문제 선택지 필사하면 굉장히 밀착이 돼. 그래서 이 뒤에 학생들이 써놓은 것들 읽어보면 필사에서 성공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24주차 자료에 있다. 24주차 자료 보면 필사해가지고 대박 난 학생들 얘기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 9월 평가원 때도 국영수 막 100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영어에서 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학생들 얘기가 있어. 요거 영어 수업 영어 시험지에서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매년 사과탐도 도움을 받아. 수학도 가능하고. 자 일단 뭐 오랜 시간 걸쳐서 27주차 진행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바로 해주기 바랍니다. 또 복습 미루면 안 돼. 8월 달 7월 말 8월 초에 본 경찰대 사관학교도 지금 저기 파이널에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사관학교에서 관동별곡이나 경찰대에서 이렇게 문법 문제가 계속 나온 거를 준비해서 수능에서 적중을 했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 파이널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